2연승을 거둔 키움의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상대는 염경엽 감독 체제로 팀을 재편한 LG입니다. 팽팽한 대결을 펼치던 두 팀, 김현수의 적시타로 4회 첫 번째 득점을 성공하는 LG였습니다. 이어진 타석에서 오지환이 안타를 쳐내면서 2점 더 달아나는 LG입니다. 점수 그대로 6회 말 현재 3대0으로 LG가 앞서 있습니다. 한편 출발부터 2연패에 빠진 한화는 삼성과의 2연전을 시작했는데요. 페냐 대 원태인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1사 만루 상황에서 오그레디의 적시타로 득점을 시작한 한화. 1회부터 3대0으로 달아났는데요. 3회 이재현과 김동엽의 홈런으로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삼성이 경기를 역전시켰습니다. 6회 초 현재 2점차 5대3 삼성이 2점 앞서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김도영의 이탈이라는 부상 악재를 만난 기아와 KT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3회 말 2사 상황에서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낸 기아, 알포드의 적시 3루타로 선취점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김선빈이 좌측 담장을 맞추는 적시타로 최용우를 불러들였고 대타 이우성이 추가 안타를 뽑아내면서 3대1로 격기를 역전시켰습니다. 하지만 4회 말 현재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잠실구장에서는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두산 안방마님 양의지와 NC 포수 박세혁의 대결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포수가 친정팀의 타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까요? 두 팀 모두 타선이 꽁꽁 막혀 있습니다. 7회 초 현재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SG 대 롯데의 경기입니다. 1회 한 점씩을 만들어낸 두 팀.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삼진 6개로 SSG의 타선을 잘 막아내던 박세웅. 4회 말 포크볼이 뒤로 빠지면서 아쉽게 한 점을 더 내줬습니다. 5회 말 현재 한 점을 추가로 더 실점하면서 3대1로 SSG가 2점 앞서 있습니다. 콘테 감독을 경질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스텔리니 코치 대행체제 첫 경기에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토트넘은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21분 로메로가 얻은 페널티킥을 케인이 성공시켜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경기 종료 직전 에버턴의 킨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선발 출전에 리그 100호 골에 도전한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후반 37분 루카스와 교체된 가운데 경기를 무승부로 마친 토트넘은 두 경기를 덜 치른 맨유를 제치고 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단과 이사진 전원이 승부 조작 가담자 기습 사면과 철회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박경훈 축구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징계 사면 사태에 대한 부회장단과 이사진 모두 큰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오늘 전원이 사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영표 이동국 부회장은 SNS를 통해 축구협회의 징계 사면과 관련해 이사회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부회장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축구 FC 안양이 지난 2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공격수 조나탄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조나탄에 대해 60일 활동정지 조치를 했지만 이와 별개로 FC 안양은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조나탄과의 계약을 조기에 해지했습니다. 스포츠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 한유미 해설위원의 우아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신에서 프로야구 소식 정말 오랜만에 전하면서 정현호 PD 생각이 났습니다. 기아가 쉽지 않아요. 오늘 또 역전했는데도
중단입니다. 그러니까요. 간만에 좀 이제 앞서 나가나 했는데 또 이제 우천 중단이 됐는데 네. 사실 지금 나성범에다가 김선빈 그리고 김도영 선수까지 계속 부상이 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필승조인 장현식 선수가 이제 수술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 초부터 너무 줄부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선수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시작이 또 아직은 선수들이 몸이 덜 풀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특히 또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송성문이나 이정우 이런 선수들도 지금 조금씩 부상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다행히 이제 뭐 큰 부상은 아니지만 고우석이나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즌 초반에 몸 관리를 잘 해놔야 이제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남은 시즌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잡설도 시작을 했죠. 네, 어제 이제 시즌 편은 첫 업로드를 했고요. 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타지 드래프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응원하는 구단 말고 이제 다른 구단의 선수들도 좀 같이 토봐보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를 틀어도 고통받고 저 경기를 틀어도 고통받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야구 팬들은 자꾸 야구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야구 시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가 야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에요. 고난의 그렇죠.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특히나 무조건 승부 예측 전문 질문은 무조건 김지한 기자거든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고유지안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두 분이 생각하는 우승 후보 어딘가요? 네. 이번 시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예측 프로잖아요. 네. 지금 또 개막 2연전, 개막 3연전이 워낙 또 너무 2연전이죠. 2연전. 정말 1승 1패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묻어간다고 하면은 네. 이제 그 미디어데이 때 많은 감독들이 꼽았던 LG 트윈스를 꼽고 싶은데요. 그렇죠. 좀 묻어간다면 사실 LG 트윈스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박진만 감독의 삼성 라이온즈를 오. 좀 꼽고 싶은 게 우승으로요. 우승 상위권 정도? 후보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을 야구를 하면서 내친 김에 한국 시리즈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오호.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이성규, 뭐 김동엽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는 좀 뭐 미완의 대기, 네. 뭐 약간 좀 묻혀있던 그런 선수들이 시범 경기 때 꽤 괜찮았단 말이에요. 김동현 네. 선수 오늘도 홈런 쳤고요. 맞아요. 오늘도 홈런 치기도 했고 네. 지금 또 굉장히 좋은 경기 펼쳐주고 있고 네. 마운드도 저는 그 시범 경기에서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이 선발진들이 꽤 묵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년에는 아쉬웠지만은 올 시즌에는 삼성이 뭔가 조금 다크호스급 이상의 그런 어떤 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내심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작년에 와이어 투 와이어 압도적인 우승을 했기 때문에 SSG가 1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외국인인 로메로의 교체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KT가 생각보다 이 알포드, 강백호, 박병호 이 타선이 굉장히 강력해요. 오늘도 강력했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타선을 앞세운 KT의 돌풍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T와 삼성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경기가 있으니까 이 소식도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흥국생명 대 도로공사 챔피언 결정전 4차전이 진행 중이죠. 예, 지금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체크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3세트도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이 중반 이후에 좀 앞서가는가 했는데 도로공사가 이걸 지금 뒤집으면서 네. 일단은 1세트는 흥국생명이 먼저 25대 22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2세트를 도로공사가 25대 21로 이제 잡으면서 동률을 이뤘고요. 그렇죠. 현재 3세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20대 19로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공사에서는 캣벨 선수가 18득점 그리고 박정화 선수가 15점, 배윤아 선수가 10점 이렇게 3명의 선수가 골고루 지금 공격을 성공을 하고 있고요. 흥국생명 하면은 이제 쌍포죠. 옐레나 선수가 18점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15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 통계를 보면요. 이 공격 성공률만 놓고 봤을 때 도로공사가 40.7%, 흥국생명은 35%를 기록을 했거든요. 반대로 이 범실의 기록을 보면은 도로공사가 16개, 흥국생명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범실 싸움에서 조금 도로공사가 많은 점 이런 부분들이 중반 이후에 어떤 승부처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현재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또 20대 20이 됐네요.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그 사이 또 21대 20이 됐어요. 네, 도로공사 예. 다시 리드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대단하네요. 네. 마치 사실 그 흥국생명이 1, 2차전 가져갔을 때만 해도 금세 그냥 끝날 것 같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흥국생명이 앞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소위 말하는 미치는 선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 도로공사의 기존 전력인 캣벨, 박정아, 배유나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흥국생명이 대비가 되어 있었겠지만 이 이혜은 선수에 대한 대비는 아마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원포인트 서버로 네. 한마디로 이제 배구에서 원포인트 서버는 진짜 한 번 나왔다가 다시 교체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선수가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 3차전에서 2세트에서 20대 20에서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한 다음에 3세트에서도 팀에서 이제 20대 21로 뒤진 상황에서 연속 2득점을 이끌어내고 다시 또 목적타를 넣으면서 두 번째 서브 에이스까지 달성을 했단 말이죠. 네. 사실 이렇게 신인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돼가지고 서브 에이스 범실만 안 해도 다행이거든요. 네. 김종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지도자 생활하면서 선수들 딱 보면 아는데 약간 어떤 그 똘끼는 선수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이제 이혜은 선수 본인도 이걸 인정했어요. 그냥 톡톡 튀는 성격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고등학교 때랑 뭐 환경만 다르지 배구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떨리지 않는다. 뭐 이런 당찬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분위기 그리고 기존에 박정아, 배윤아 선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지금 흥국생명과 대등한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멘탈이네요. 이혜윤 선수가 이제 정규 시즌에는 딱 한 경기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부터 챔피언 결정전까지는 한 경기도 안 빠지고 이제 원포인트 서버로 계속 나오다가 네.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중요한 순간에 도로공사가 무너지기 직전에 말 그대로 구해낸 그런 역할을 해냈고요. 그러니까 이 박정아 선수가 우리 팀에서 별명이 금쪽이다. 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팀에서도 애지중지하면서 키워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신인급 선수인데 이혜은 선수가 이제 오늘은 뭐 이제 중간 중간에 지금 투입이 돼서 이제 경기를 나서고 있는데 과연 또 어느 순간에 또 이혜은 선수와 같은 이런 이 비밀 병기, 이 깜짝 활약을 하는 선수가 나올지 또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네. 하지만 근데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1, 2차전을 모두 가져간 팀이 우승 확률 100%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실제로 이제 오전 3선승제잖아요. 챔피언 네. 결정전이. 네. 근데 이제 1, 2차전을 이기면 100% 우승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이 확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체력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구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리버스로 이제 이기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먼저 두 판까지 내준 벼랑 끝에서 몰린 상황에서 3차전, 4차전까지 잡고 5차전까지 잡는다는 것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 점 차로 팽팽하게 한 점 도망가면 쫓아가고 도망가면 쫓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처음으로 2점 차 벌어졌어요. 네. 예, 24대 22인 상황입니다. 네, 세트 포인트를 지금 도로공사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번 그 챔피언 결정전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 선수가 은퇴 시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 또 시즌 그 거의 중후반 흘러가는 시점에 그 은퇴를 무언가 시사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예, 그런 또 이 인터뷰를 이제 중간에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김연경 선수가 이 라스트 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이제 전망들도 있었는데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시선들도 있고 뭐 여러 뭐 의견들도 있지만 김연경 선수는 끝까지 현재의 이 팀 상황에 집중하겠다. 아하. 뭐 이런 어떤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일단 챔피언 결정전까지 오른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지금 김연경 선수의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뭐 김연경 선수의 뭐 그 다음 거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고민해보고 또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온갖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딛고 만들어낸 이 역전 우승 또 통합 우승이라는 점에서 뭐 김연경 선수 개인 또 흥국생명 팀에게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시즌으로 이제 매조지 될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시즌 더 뛰면서 페퍼로 아. 네, 페퍼로 가셔서 네. 네, 정말 힘든 도전이 되겠네요. 그럼요. 분위기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많이 전파하시고. 네. 자, 이 남자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부는 우승 대한항공이 결국 통합 우승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벌써 3시즌 연속 그렇죠. 네. 통합 우승이고 한선수 선수가 MVP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3차전까지 3대0 우승이었지만 3차전 자체는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였어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 현대캐피탈에게 1, 2세트를 내주면서 조금 불안하게 출발을 했지만 3, 4, 5세트를 가지고 왔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통합 3연패 정말 엄청난 기록인데 이 기록이 2011년부터 14년까지의 삼성화재 이후로 대한항공이 두 번째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V리그 역대 세 번째 트래블이 됩니다. 트래블이라고 하면 컵대회, 정규리그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모두 석권하는 팀이 이제 삼성화재 그리고 GS칼텍스에 이어서 대한항공이 세 번째 팀이 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KBL의 김선영 선수 이제 오랫동안 왕자를 지키고 있고 정말 꾸준하게 잘하는 선수 한 선수가 있었네요. 네, 한선수 선수가 거의 저랑 그 학번이 같더라고요. 네, 거의 이제 동년배인데 네. 이번에 이제 개인 통산 두 번째 이제 MVP를 거머쥐었죠. 참 네. 이번 시즌에도 영리한 볼 배급을 통해서 뭐 정지석, 곽승석, 링컨, 윌리엄스 그렇죠. 이런 선수들의 이 공격력을 이제 뒷받침한 그런 어떤 이 역할을 이제 해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팀이 중간에 이제 흔들렸을 때 그럴 때 후배 선수들이 이제 독려하면서 분위기를 다 잡는 그런 어떤 역할도 아주 충실히 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틸리카이넨 감독 이제 대한항공 감독이 한 선수랑 나이 차이가 오히려 2살이 적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고생했어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 고마움을 표현했던 그런 이제 부분도 맞아요. 상당히 좀 눈길을 모았습니다. 네. 뭐 한선수 선수는 42살까지 하고 싶다. 뭐 이런 멘트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배구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긴 하니까 그렇죠. 항상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1년 1년이 힘들 것 같지만 일단 최대한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 그리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전성기의 실력을 유지하는 상태로 남을 것이다.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멘트를 또 피력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멘트 무섭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말 왜냐면 진짜로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예. 자, 대한항공이 외국인 감독 체제에서 계속해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도 틸리카이넨 감독이 지휘봉을 계속 잡을까요? 일단 틸리카이넨 감독이 2시즌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 우승을 일궈냈고 일단 계약은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대한항공이나 틸리카이넨 감독 모두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론이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재계약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을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데 대한항공 팀에서도 틸리카이넨 감독의 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들을 만족해 했고요. 네. 틸리카이넨 감독 역시 한국에서의 지도자 생활 그리고 특히나 대한항공 선수들과의 그런 이제 호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재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네. 높은 그런 어떤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네. 된다면은 이 산틸리 감독이 그 전에 이제 2020-21 시즌부터 해서 네. 이제 틸리카이넨 감독까지 뭐 3시즌 이제 통합 우승을 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이 외국인 감독 체제에서의 이 대한항공호가 조금 더 이 강한 팀으로서의 면모를 이제 계속해서 갖출 것으로 현재로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배구도 이제 이번 시즌이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주간 네. 배구도 오늘을 이후로는 당분간 안녕일 텐데요. 네. 이번 시즌 총평을 간략하게 두 분께서 한마디씩 남겨주신다면 어떨까요? 남자분은 뭐 항공천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태용의 현대캐피탈도 나름대로 리빌딩에 성공했다. 여자분은 현건으로 시작해서 흥국으로 마무리된 시즌이 아닐까. 그렇죠. 초반에는 현대건설의 돌풍이 무서웠는데 흥국생명이 사실은 굉장히 좀 풍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승을 앞두고 있는데 이 와중에 3세트를 또 도로공사가 결국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네요. 2대1이네요. 네, 이렇게 네. 되면서 도로공사의 막판 분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일 것 같고 여러모로 아주 재밌는. 재밌는 네. 시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즌이 끝나도 배구 이슈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자세하게 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도 물론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KBS의 정현호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 배구가 막을 내릴 무렵이면은 다시 찾아오는 코너가 있죠. 정 PD, 김 기자와 함께하는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입니다. 자, 2023 시즌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우리 프로야구보다는 하루 일찍 개막했죠. 네, 3월 31일부터 이제 개막을 해가지고 이게 참 신기한 게 메이저리그는 굉장히 많은 팀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3월 31일 날 개막을 하는 팀도 있고 어떻게 보면 4월 1일 날 개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55년 만에 30개 팀이 동시에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인터리그 경기도 증가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있던데요. 기존에는 내셔널리그 팀들은 내셔널리그 팀들끼리 조금 더 많이 경기를 하고 또 아메리칸 리그 팀들끼리는 그 리그 팀들끼리의 경기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조금 더 대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지구에 속한 팀들끼리의 대결을 76경기에서 52경기로
축소시켰습니다. 네. 대신에 인터리그 경기 수를 그만큼 이제 46경기로 늘리면서 인터리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이 이번 시즌에 아주 큰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 경기 시간을 최대한 더 이제 단축시키기 위해서 뭐 KBO 리그도 관련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피치 클락이라는 게 굉장히 또 눈길을 끄는 이번에 이제 도입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네. 주자가 없으면 15초 그리고 주자가 있어도 20초 이내에 투수가 공을 던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규정을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은 원볼이 이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야구의 역동성을 살린다. 그런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 타구 길목을 이제 봉쇄했던 그 시프트 수비를 이번에 또 금지를 이제 시켰고요. 또 부상 방지를 위해서 베이스 크기를 기존 15제곱인치에서 18제곱인치로 커진 것도 네. 역시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선수는 이번 개막전 타자 3명이 로스터에 포함이 되는데 김하성 선수는 오늘 끝내기 홈런 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데뷔 후에 첫 끝내기 홈런인데 네. 사실 9번 2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는데 4대4로 맞선 마지막 타석에서 상대 마무리 스칸 맥커프의 슬라이더를 받아쳐서 올 시즌 첫 홈런을 끝내기 홈런을 장식을 했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 제가 생각했던 게 10년 만에 데자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2013년에 추진수 선수가 4대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선 타석에 동점 홈런 있었고 그 다음에 끝내기 홈런 쳤거든요. 네. 이번에 김하성 선수도 4대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선 타자인 데이빗 달이 동점 홈런 치고 김하성이 끝내기를 치는 굉장히 10년 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10년 전의 기록을 이렇게 소환을 한 우리 정현호 PD. 5월 8일이었으니까 뭐 날짜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정말 시즌 시작을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리고 또 다시 그 타자 3명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된 그 나머지 2명 최지만 선수와 배지환 선수.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초반에 그 입지를 다져야 할 텐데요. 그래도 개막 로스터에 포함이 돼서 개막전에도 출전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3타수 2안타 좋은 활약을 이제 펼쳐 보이다가 이후에 이 두 경기에서는 무안타에 그쳤고요. 오늘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는 또 결장을 했습니다. 배지환 선수가 이 유틸리티 능력이 있고 또 이 빠른 발을 강점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일단은 그 신시내티와의 개막전에서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쉘튼 감독도 배지환은 루상에 나가면 확실히 위협적인 존재다. 이렇게 또 칭찬도 했고 미국 CBS 스포츠라든가 각종 매체에서도 배지환 선수를 칭찬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이 시즌 초반에 더 두드러지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 좀 지나서 김하성 선수가 생각나요. 아, 그렇죠. 예, 그때 좀 네. 불안불안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다져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작년 후반기에 좀 최지만 선수 부진했는데 네. 올해 입지는 좀 어때 보이나요? 사실 피츠버그에 입단하자마자 갑자기 웨이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일단 배지환 선수랑 포지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행히 경쟁 구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수비가 좋은 1루수잖아요. 사실 피츠버그가 지금 유격수 자리에 타일러 오닐이라는 굉장히 대형 유격수를 키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송구 속도가 시속 170km까지 나옵니다. 거의 굉장한 송구 속도를 문제는 근데 네.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송구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좋은 수비형 일루수로서 최지만 선수의 가치는 피츠버그라는 팀에서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하성은 어떤 예측을 좀 받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제 워낙 샌디에고의 현재 전력이 그렇죠. 워낙 지금 강한 상태이고 파워랭킹도 어. 3등이고 파워랭킹도 지금 굉장히 지금 높게 지금 올라와 있고 네. 뭐 이런 어떤 오늘 같은 어떤 퍼포먼스도 특히나 이 MLB.com에서는 지금 김하성 선수의 네. 그런 어떤 가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 긍정적인 그런 맞습니다. 어떤 이 보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의 어떤 이 홈런을 기점으로 해서 그럼요. 또 이제 향후에도 본인의 어떤 강점이 수비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잘 보여주면 지난해 이상의 어떤 이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입지를 더 굳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류현진 선수의 복귀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 복귀 관련해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있나요? 우선 7월 중순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가벼운 캐치볼 정도로 이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에 만약에 토론토가 진출을 한다면 후반기에 깜짝 카드로 합류를 해서 토론토에 이제 포스트 시즌 이끄는 것이 토론토 네. 입장에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선수들 외에 메이저리그 그 개막전 이슈들도 좀 더 짚어볼까 합니다. 그 역시 WBC의 영웅, WBC의 주인공 네. 오타니 소식이 제일 많아요. 오타니 선수가 개막전에서도 아주 대단했죠. 네. 6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으면서 무실점 호투를 했는데 하필 또 이 경기에서 에인절스가 이제 패하면서 그러니까요.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뒤에 또 오타니 선수가 연이어서 또
홈런을 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5회 무사 1루 상황에서 투런 홈런을 쳤는데 맞습니다. 비거리 131m짜리 대형 홈런이었습니다. 네. 또 특히나 어제 그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홈런을 치고 나서는 그 홈런 치고 나서 이제 홈에 세레머니로. 들어오면서 네.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서 이 모자를 이제 밀짚 모자 같은 거를 씌워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새겨진 그 로고가 또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네. 이 로고가 NBA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팀 로고였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타니가 FA를 1년 남겨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들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골든 스테이트 로고가 있다 보니까 오타니가 이와 관련해서 뭔가 이런 이 지역 쪽의 팀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 아니냐. 네,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네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NBC 스포츠는 이 모자는 임시적으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보도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그 작은 몸동작 하나마저도 주목을 이끄는 대스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MLB.com에서 네. 개막 직전에 우승 후보들에 대한 전망도 내놓지 않나요? 그게 이제 파워랭킹이라 그래서 예. 이제 우승 후보 1순위부터 쭉 내놓고 있는데 지난해 우승했던 휴스턴이 역시 파워랭킹 1위로 꼽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벌랜더가 FA로 매치로 갔지만 이후에 이제 1루수 자원으로 호세 아브레도 영입을 했고요. 그 이후로 애틀란타가 2위, 샌디에고, 김하성의 샌디에고가 3위, LA 다저스, 뉴욕 매치 이렇게 이제 5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한 기자는 올해도 뉴욕 매치 미는 건가요? 사실 제가 좀 밀고 싶은 팀이 한 팀이 있는데 근데 그 팀은 샌디에이고여서 올해는 네. 너로구나. 네, 그런데 이제 저주로 김지한의 받을까 저주 봐. 때문에 네. 조금 피하고 네, 그와 비슷한 뉴욕 매치를 올해도 밀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은 오프 시즌에 워낙 또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또 네. 원투펀치 여기에 또 벌랜더가 가세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마운드는 더 막강해졌고 네. 매치 올해 한번 올 시즌에도 계속 이 시간에 밀겠습니다. 저는 샌디에고가 잘할 것 같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셨는데 보가츠를 또 데려왔는데 보가츠가 지금 또 핫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크로노먼스도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프렐러 단장의 무브가 선수단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도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밀고 있는 샌디에이고와 매치 과연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오늘도 역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